네, 지난 수년 동안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는 늘 들어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서히 그 여파가 우리 생활에 한층 더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예를 살펴보면서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전화에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거 서부 지역의 이 폭염 또 캐나다까지 이 상당한 그런 폭염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로 제일 먼저 최근 들어서 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염 이것이 당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폭염, 산불 이런 얘기는 너무나 자주 들어가지고 이제 뉴스도 아닌데요. 네. 얼마 전에 또 특히 이쪽도 아니고 시애틀 그쪽도 그 폭염을 정말 말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그런 뉴스거리였는데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 캘리포니아주도 지금 올해 사실 작년에 산불 기록 세웠다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올해는 아예 작년보다도 거의 2배 이상입니다. 네. 이 살인적인 기온에 또 가뭄이 겹치면서 결국 이게 이제 산불로 이제 연결되면서 거의 매일같이 듣는 뉴스인데요. 네. 올해 들어서 첫 절반이죠. 6개월만 보면 6개월 동안 나온 숫자가 작년에 1년 내내를 비교하면 2배 이상 벌써 연적이 타들어갔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애틀을 포함해서 미국의 북미 지역에 최고 폭염이 기록되고 지금 7월, 8월은 지난 6월보다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 바로 이 이유는 다 들어보신 대로 인간이 대기에 방출해낸 이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결과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지난 1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4,600개가 넘는 불이 이제 일어났고요. 와. 그로 인해서 7만 4천 에이커가 탔습니다. 근데 이 숫자를 직접 비교해보면 작년 신기록 세웠다는 1년 내내 기록된 것이 산불이 3,800개고 그리고 3만 1천 에이커인데 벌써 올해는 절반이 지났는데 이 2배 이상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최악의 상태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산불이 주로 9월이나 10월에 일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 가뭄과 건조한 상태가 이렇게 쭉 보면 산 언덕에 깔려있는 이 잡풀들 있지 않습니까? 이 그래시 필드가 바로 산불 타는데 아주 좋은 연료라고 하는데요. 그렇겠죠. 네. 보통 6월까지 그 그래스가 초록색을 유지하는데 올해는 4월 들어서부터 이미 노란색으로 바뀌어가지고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그 시애틀 같은데 이런 놀라운 폭염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도 기후 변화가 그 대기에 보면 그 제트스트림이라고 그래 제트 기류가 보통 패턴에서 변화를 보여주면서 이번엔 미국 북서쪽에 아주 최악의 폭염을 겪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그 기후 변화가 알래스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이거 읽어보면서 참 흥미로우면서 놀랍기도 했는데 네.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알래스카 빙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맞습니다. 빙하 면적이 줄어들면서 이 알래스카를 가보신 분들은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알래스카 가면 그 땅 밑에가 영원히 얼어붙어 있다는 그 말로 퍼마프로스트라고 합니다. 영원히 얼어 있다는 그런 뜻인데. 영구 동토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더 이상 이제 퍼머넌트가 아닌 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1970년대 후반에 그것을 이용해서 오일 파이프라인이 지어졌는데 이게 바로 이제 트랜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래 붙어 있는 이 퍼마프로스트가 해동된다 그러죠. 이 thawing 하면서 그것을 지반으로 이렇게 박혀 있는 그 지침대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탱하고 있는 서포트가 비뚤어지고 어떤 것은 뒤틀어지면서 이 앞으로 그 큰 오일 사고 위험도가 상승하고 있어서 아주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요. 이 파이프라인의 길이가 800마일이 넘는 길이인데 이 남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고 북쪽의 프루도 베이에서 남쪽의 그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의 발데스로 이어지는데 이 발데섬 이름 기억나시죠? 예전에 1989년에 엑손 발디스 그 오일 참사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네. 그곳으로 연결이 되는 곳인데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 퍼마프로스트가 이렇게 녹아내리면서 이런 사고가 난다면 정말 민감한 그 자연의 이 생태계인 알래스카 밸런스를 완전히 깨는 위협을 가져올 것이고요.
이 파이프도 중간에 이렇게 경사진 곳이 있을 텐데 그런 데가 위험하다고 하면서요.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영어로 그 대문자로 H자처럼 돼 있습니다. H자 그 가운데 파이프가 놓여져 가지고 쭉 일어나는 건데 이 경사진 자리가 가장 두드러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퍼마프로스트를 계속 그 얼어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열을 빼내는 장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thermosyphons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이제 중간중간 집어넣어서 그걸 작동을 하게 허락이 됐는데 사실 이거는 그 파이프가 팽창되거나 수축될 때 이럴 때 긴급으로 사용되는 목적이었는데 이번처럼 이 위치가 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은 처음이라고 하네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 파이프라인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것도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영원히 얼어 있어야 될 것이 서서히 움직이니까 이게 지금 퍼머프로스트라는 정의는요. 그 땅이 최소 2년 동안 연속적으로 완전히 얼어 있으면서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퍼머프로스트라고 그러는데 현재 알래스카 전체 면적의 85%가 퍼머프로스트입니다. 네네. 근데 지난 몇십 년 동안 알래스카의 기온이 화시로 평균 3.5도가 상승되었다고 하고요. 네, 다가오는 2050년 정도가 되면 추가로 2도에서 4도까지 더 추가로 증가할 전망이 되면서 이 화씨 2도 정도 올라가면요. 1.5 스퀘어 마일의 퍼머프로스트가 사라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작년 초 2월에 파이프라인을 운영하는 회사가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서비스 컴퍼니인데 이미 그때 퍼머프로스트의 이 녹는 위협이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애초에 건설될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까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thermosyphons를 10만 개가 넘는 걸 이미 뚫어놨는데 지난달에 추가로 100개가 이제 추가로 꼽히면서 이 120일 내에 그것이 장치가 실시가 되고 또 그리고 인슐레이션 하듯이 그 이제는 반대로 얼음이 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는 그 나무 조각으로 이렇게 만든 인슐레이션 나무 칩들을 덮어놓겠습니다. 그럼 이 지침대가 여기서 서서히 움직이는 것이 나타나면서 아주 큰 우려를 낳고 있네요. 네네. 우리 사람의 체온이 왜 1, 2도만 올라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을 초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구촌의 이 온도도 1, 2도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이 알래스카 이런 문제에서 가장 위험한 게 오일 스필이죠. 이 만약 그 파이프라인에 균열이 생겨가지고 그 많은 양의 오일이 새나간다면 이 자연에 미치는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데요. 정말 이 온난화 현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그런 사고가 또 난다면 정말 이 클린업 작업은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알래스카의 이 온도가 올라가고 기후 변화는 보통 다른 지역보다도 속도가 2배로 빠르다고 해요. 그래요. 이 알래스카는 뭐 엄청나게 면적이 넓죠. 얼마나 넓은가 하면 텍사스주, 미국 땅에서도 넓은 텍사스주, 캘리포니아주, 몬타나주 이 세 개를 모두 합친 면적보다 알래스카는 더 넓습니다. 와, 엄청 넓으네요. 예. 근데 이 파이프라인이 사실 지난 20년 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는데 18번에 걸쳐서 오일이 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뭐 작게는 뭐 1배럴 정도 샌 적도 있고 많게는 6만 8천 배럴이 터져나간 적도 있는데 지금까지 다 세보면 이로 인해서 이 손실된 액수가 5,270만 달러라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다양합니다. 뭐 상상이 가지만 오래된 파이프가 녹이 슬면서 파괴되기도 하고 또 운영자의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지금 같은 퍼머프로스트 해동 이유인데 이것은 처음입니다. 결국은 이 알래스카는 아주 미묘한 정말 아름답고 자연의 상징인데 땅과 이 물의 밸런스가 잘 이루어진 곳이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파괴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죠. 근데 기후 변화가 뭐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지금 가져올 텐데 이 뭐 정부 차원에서는 뭐 어떤 가이드라인이 안 나오나요? 지금 이 가이드라인이 퍼머프로스트 녹는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런 적이 없으니까요.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네, 연방 정부나 알래스카 주정부 차원에서도 이제는 이 기후 변화 요소 퍼머프로스트를 꼭 추가해야 될 것으로 지금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파이프라인을 두고는 뭐 가이드라인이 있었겠죠. 뭐 신경 써둔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심한 뭐 진동 또 뭐 팽창 수축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퍼머프로스트 녹고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앞으로 모든 위험성을
주시하면서 모든 장치가 시급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 주기적으로 이 기후 변화라든지 퍼머프로스트에 연관된 변화 사항이 꼭 여기에 철저히 더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는 더 이상 탈피할 수가 없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산다. 그러면서 이것에 적절한 적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 그러면 이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은요 언제 건설된 거예요? 네, 이거는 1975년에서 77년 2년 동안 걸쳐서 건설됐는데 이게 만들어진 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몇 년 전이었던 1973년에 오일 크라이시스가 있어가지고 오일 가격이 맞아요. 그때 당시 아주 높게 상승하면서 사실 68년도에 프루도베이에 큰 유전이 발견됐는데 경제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아서 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타산이 맞으면서 이걸 개발하기 이제 결정이 내려진 거죠. 근데 뭐 상상이 갑니다만 이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이 혹독한 추위라든가 이 고립된 지형, 그곳에 가기도 힘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특별한 건설 기술을 요구했는데 그래도 그 건설되면서 엄청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돈 많이 벌려고 몰려가가지고 한때 이곳이 이제 붐타운을 형성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기억이 나요. 네. 77년에 이 파이프라인이 처음으로 통과해서 이 오일이 이제 지나가기 했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 어느 정도 양은 조절할 수 있지만 오일이 지나가는 게 스탑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오일이 얼어버린다고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이 정말 너무나 우리 곁에 와버렸고 심각한 문제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지구 온난화다 이런 얘기가 그냥 지구촌의 이 지구의 역사에 있어서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현상 가운데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지난 한 몇천 년도 지구의 기온을 보여주면서 오르락 내리는 거는 거 보여주면서 이거 별거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하지만 인간으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오염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오염된 환경이 기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온난화가 문제인 걸로 여겨지고 이런 모든 문제가 연관이 있다는 건 금방 쉽게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의 의견도 참 다양하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